네, 요즘 그 세칸 굴절 차량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굴절 버스 얘기하는 거죠? 그 세 개 연결된 근데 거. 이제 그 대전시에서는 버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세칸 굴절 차량을 가지고 대전시가 이제 그 바퀴 달린 트램이라고 표현을 해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. 네, 이제 좀 3호선으로 이제 그 대안을 이제 마련하려고 이제 한 건데, 이장우 시장이 그 2023년 10월에 호주 출장을 갔다가 거기 박람회에서 그 색깔 그 굴절 차량을 보고 이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한 건데, 이미 그 유럽 쪽에서는 많이 이거를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, 그 이장우 시장이 이거 들어올 때 그 취지는 트램 공사비보다 이제 훨씬 저렴하고, 그리고 이제 운영비보다 더 저렴하고, 그리고 이거는 따로 궤도나 이런 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존의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을 해서 다닐 수 있어서 제작부터 운행까지 1, 2년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트램이라고 이제 들여왔는데, 애초에 민선 8기인 그 작년 12월까지 모두 3대를 들여오려고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대에 불과하다. 그럼 나머지 2대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, 지난 그 지선 때부터 이 논란이 좀 많이 불거졌잖아요. 그 민주당 대전시당 그 선대위에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직접 취재를 하고 이제 제보를 받았겠죠. 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그때 사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거를 성명서이면서 기사처럼 써가지고 저희 그 민주당 그 기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한 200여 명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사처럼 해서 올려놨어요. 내용을 봤는데 이게 문제가 2대가 왜 못 들어오고 있느냐. 중국의 그 CRRC라는 그 전기버스 제조 업체에서 그 ART라는 오토노머스 레일 트랜짓이라는 기종이거든요. 이 3대를 이제 그 계약을 했는데, 이거를 그냥 중국 업체랑 우리나라랑 바로 이제 계약 맺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, 저희 외제차 사면은 그 수입 대행업체로 통해서 갖고 오잖아요. 딜러. 수입 딜러. 네, 그래서 이 차 역시 그 국내에 그 수입 대행업체가 있어요. 여기가 국내 그 전기버스 제조사 2위에 이제 달하는 그런 그 제조업사인데 그 수입 대행도 같이 하거든요. 근데 대전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계약을 해서 3대를 들여오기로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금액은 그 버스 이제 버스 세대. 그쵸, 버스죠. 차량 아니고. 네. 굴절 차량 그 세대의 그 계약금이 92억 한 4,9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들여와라 이제 했고, 그 원래 12월까지 들여와야 되는데, 문제가 이제 대전시는 이제 거기 그 계약금을 92억 한 5천만 원을 했잖아요. 근데 원래 계약상 보면은 대전시 설명에 따르면 70% 정도를 이제 선입금을 해줄 수 있대요. 그래서 한 72억 얼마를 이제 해줬는데, 문제는 이 계약상 대전시가 먼저 다 계약금을 주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여기에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. 그 수입 대행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억 정도는 너네가 중국 업체에 직접 너네 돈으로 그 계약금을 주고, 너네가 다 3대를 들여오는 그 계약 이행을 다 완료를 하면 대전시가 그 다시 나머지 잔금을 주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. 근데 한 대를 들여왔는데 나머지 2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들여와야 되잖아요. 근데 보니까 그 중국 업체에 그 20억 원을 그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한 대를 들여왔는데 그 중국 업체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고 하니까 이게 그 스탑이 된 거예요. 한 대 들어오고 나서. 대출 받아서 일단은 줘도 되지 않나? 어차피 대전시가 받을 돈이니까 무슨 보증보험 같은 거 해가지고. 보증보험이 있는데, 지금 여기가 그 에 대한 그 재무제표랑 그 기업 현황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, 일단 그 최근 5년간 제가 그 기업 현황을 봤거든요. 근데 자료가 21년부터 22년, 23년이 모두 매우 높은 부채 비율,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이고, 그리고 그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기 2022년부터인데, 2022년에 순손실이 46억 8천만 원, 2023년에 35억 원, 2024년에 26억 원 정도 되는데, 이게 작년에 618억 원으로 그 단기 순손실이 급증을 해요. 그런데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, 은행권에서. 그리고 기업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예요.
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 신용카드사에도 수십억 원 연체가 있어가지고 그 자본을 끌어올 데가 없어 보인다.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기업은 뭐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계법인이 그 감사를 하잖아요. 근데 작년 그 2025년에 대한 그 회계 감사를 이제 했더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거절한다라고 이제 그 너무 의견을 심각해 낸 갖고 거예요. 예. 할 수가 없다. 이 감사 회사의 가장 존속 여부를 심각하네요.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 갈지 말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하면 책임이 이제 그 회계 법인에 갈 수 있어서 우리는 그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라고 한 거예요.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그 틀리진 않다고 이제 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두 대 어떡할 거냐 대전시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전시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 73억 원 준 거를 이제 회수를 또 해야 될 상황인데 왜냐면 한 대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다시 받아오는 거 하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최대한 그 재무제표를 본인들이 좀 이렇게 건전성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쇄를 해서 어떻게? 최대한 공식 회계한다는 얘기야? 최대한 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데, 근데 이게 재작년 2023년에 어쨌든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. 근데 5년간 그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부터 이미 그 자본 잠식 상태가 크다는 게 그 기업 현황 나와 있는데, 이거를 안 살펴봤을 리가 없거든요, 대전시에서. 그럼 사실상 이거 그 재무가 이제 부실한 걸 알면서도 도입을 강행했다. 자, 우선 대전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네. 안필룡 소장님, 그런 거 보통 큰 계약할 때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그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? 아니면은 통상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거? 의무사항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죠. 받아서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봤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. 일단. 근데 아니 그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보긴 봐요.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네. 의무사항이라고 규정돼 있으면은 그거를 확인 안 했다고 해도 문제, 네. 확인했고 했는데도 계약했도 문제. 네. 근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왜 안 했어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문제 삼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 담당자에게 그 업무 지침으로 그게 돼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네, 근데 지침에 있고 그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빠졌다. 그러면은 그 공무원 과실인 거고. 근데 보통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다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. 대전시가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계약을 할 때는 재무제표 요구를 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무제표를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대전시가 큰 책임인데 저는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는 이장훈 시장이 지난번 선거 때 가장 강하게 부르짖었던 게 대전 도시철도 3, 4, 5선 동시 추진이었거든요. 네. 근데 막상 할란이 그게 잘 돼요. 그리고 또 도시철도라고 하는 건 철도 관련된 법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랑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니 근데 임기는 끝나가고 뭔가는 해야겠고 그래서 비스무리한 거 갖고 온 게 이 세 칸 굴절 버스인데 근데 이걸 처음에 대전시가 이렇게 홍보했어요. 무궤도 트램이라고. 그 대전 도시철도 3호선 무궤도 트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민사회하고 전문가들이 철도 아닌데 왜 철도라고 눈속이 마냐라고 해서 어느 순간 교묘하게 고무바퀴 달린 뭐 세 칸 굴절 차량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가리는 거지. 일단은 그렇게 급하게 자신이 내뱉던 말에 일부 그 면피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 하나. 그다음 두 번째 막상 하려고 보니 지금 말한 이제 계약관계 관련된 부분 하나 또 있어.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거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. 이 차는 길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. 세종시에서도 길이가 딱 맞는데 너무 길어서 현재 도로 여건상 쉽지 않은 거예요. 그 우회전 한번 하잖아요. 그러면 중앙선을 침범해요. 이거는 달라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들었어요. 회전 반경 뭐 이런 걸 조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는 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.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. 그리고 그 구간은 큰 회전 반경이 없는 구간이에요. 지금 가선에서 지선까지는
직선 구간이 대부분인 구간이라서 이게 일단 시범 사업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실제 대전시의 모든 도로에 적용되기에는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큰 사업인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대충대충 눈속임 하려고 하다 이사단이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. 트램은 이제 궤도를 깔아야 되고, 그러니까 철길을 깔아야 되고, 그 공사를 해야 되고.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도시철도를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뭐 BRT를 한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. 그렇게 하면 되는데, 어쨌든 그거는 뭐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그것까지 뭐 제가 뭐 할 건 아니지만, 일단은 그 트램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쨌든 수건 사업이 되면서 사실 저 애증 사업 아니에요? 수건 사업 트램 누가 원했어 사실? 도시철도 2호선이 수건 사업이었고 트램으로 갈지는 몰랐던 민선 거지. 5기 때 영업청 시작 때 2호선으로 자기부상 열차가 예탁까지 통과한 사업을 6기 때 권선택 시장에 와서 백지화한 거 아니에요. 그리고 트램 깔겠다고 했는데 예탁 통과 못 해가지고 계속 자초되다가 코로나 때 야 지자체마다 하나씩 해줄게라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고. 이게 누가 수건 사업이야.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 제가 다시 뭐 정정했지만 수건 사업. 도시철도 2호선은 수건 사업이었지만 트램은 수건 사업이 아니었고 근데 트램은 이제 어쨌든 그 도시철도라고 부르기에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. 정시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이게 약자와 그 노약자의 좀 이렇게 그 일반 차량하고 도로 위에서 트램하고 교통사고 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. 골치 아프죠. 그러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주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장은 뭐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트램을 더 연장한다라고 하기가 이제 본인이 싫었던 거죠. 원래 트램 주창론자도 아니었고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호주 출장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. 근데 생긴 거는 트램이랑 브리즈번이 잘못됐네. 근데 그 외형이 너무 트램과 좀 비슷하더라. 그럼 이거로 갖다가 이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그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.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? 백설공주. 그럼 독하게 하세요. 독하게. 왜 이렇게 너무 순하잖아. 지금 나만 독하잖아. 이제 얼굴 독하잖아. 얼굴.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이 어쨌든 정책을 도입했고 추진을 했으니까 그 과거에 그 용인 경전철 사업도 구상권? 구상권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좀 너무 과하고 그럼 누가 무서워서 시작하게 했어요. 아니, 그런 거보다는 아까 강 기자님 얘기한 대로 그 70몇 억이나 줬다며 많이 줬다며 그리고 그런 회사랑 계약을 했다며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무슨 야로가 없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게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장우 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진짜. 이거는 저는 그 버스 도입부터 왜냐면 일단 법적으로 그 버스가 못 다닌다니까 일단은. 그 샌드박스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하긴 해서 환경부 그 배기가스랑 그 전기 충전이랑 그리고 그게 소음 그거를 다 그 한 대 들여온 거는 통과하긴 했어요. 네. 근데 법이 아직 법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차는 그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. 시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시범 사업 관련 내용일 거예요. 우리가 이거 시범 사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. 요 구간에 잘 되면은 3호선 대체라며요. 그럼 대전 시내를 누벼야 하는데 지금 대전에 사실 트램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의 도로 여건에 굉장히 안 맞는 조건의 교통수단이거든요. 그러니까 트램이 있는 도시 가보셨죠? 뭐 영국의 셰필드 이런 데 가면 되게 소도시예요. 거긴 좋아요.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인구도 많지 않고.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은 지선이에요. 마을에 이제 큰 노선은 셉타 이런 걸 해가지고 지하철하고 버스 이렇게 다니고 동네 구석구석 가는 거 이제 옛날 트롤리라고 해서 그런 거 다니거든요. 샌프란시스코는 관광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여기 대전은 순환선이잖아. 이거 안 맞거든 사실은. 완전 안 맞죠. 순환선은 자기 부상 열차로 만든 그 노선인데 그거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트램에다가 갖다 놓은 게. 옛날부터 이 얘기했잖아요. 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. 이건 재앙인데 사실은.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가선이니 무가선이 이런 거 갖고 막 논쟁할 바에는 아예 없고 새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. 저는 굴잡에서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. 저도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것도 지선용. 현재 우리나라 대전의 도로 여건상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부터 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. 제가 그 3칸 굴절 차량을 타봤거든요.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지선용 뭐 6.5km 정도 지금 시범사업 그 구간이 6.5km인데 그럼 지선용이면 3칸이 굳이 필요 없잖아.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나? 한 번에 이제 대량 수송용은 그건 필요하죠. 필요하다면.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나?
글쎄요. 우리 그건 보면은 잘 모르겠네요. 오히려 그 버스 노선을 더 확대하고 버스의 그 배차 간격을 줄여서 정시성 있게 그러니까 외국 가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들 가면은 3분 내가 어떤 정거장이든 역에 가면 3분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오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것만 되면은 그러니까 뭐 3칸 4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자주 오고 또 이제 구석구석 가는 거는 클 필요 없잖아. 뭐 29인승 버스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? 돈도 덜 들고. 저는 100% 공감이죠. 네, 저희 네. 다음번 출마할까요?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네. 어쨌든 이미 들여온 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에휴. 그런 지선용으로 하는 거 정도는 괜찮더라. 그리고 이게 그 회전 반경이 그 유럽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. 좀 고도화됐기 그리고 때문에. 이거 유럽 처음에 이장훈 시장이 스위스산이라고 막 광고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이고. 다른 대행 네, 업체를 월드컵 한번 같네. 모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아예 그냥 도입 철회까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일단 민선 9기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. 민선 9기 시장. 아유 그냥 다 하지 말고요.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주세요. 그럼 택시당선이라고 카카오 택시 쿠폰을 주든지. 알겠습니다. 네, 참 굴절 버스도 깝깝하네요.